이번에 다룰 내용은 가설, 추론, 정설, 변수, 오류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명제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했지만 이와 같은 내용은 별로 다루지 않았죠. 그러나 사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가설과 정설에 대한 얘기인데, 가설은 미루어 짐작해보다 이겁니다. 미루어 짐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반대는 정설입니다. 정설은 이제 밝혀졌다 이 뜻이죠. 정자를 쓴다. 바를 정자가 아니라 정할 정자를 씁니다. 이젠 밝혀졌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받아들이자 그 얘기입니다. 추론. 자, 추론 관련 문제는 의사소통에서 자주 나오죠. 어떤 판단을 근거로 다른 판단을 이끌어낸다. 이것은 결국은 한마디로 하면 연결입니다.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보면 됩니다. 자, 추론에는 사례에 의한 추론, 원칙에 의한 추론, 인과적 추론, 유추에 의한 추론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유추에 의한 추론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명제와 연결해서 살펴야 하는데 사실 유추에 의한 추론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어려운 겁니다. 이건. 자, 입증은 다루지 않습니다. 변수는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빅데이터 시대인데 빅데이터는 변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변수의 뜻은 서로 다른 값을 취할 수 있는 수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독립변수와 종수변수가 있는데 독립변수는 지 혼자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종수변수는 그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는 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로에서 속도를 아주 높이면 교통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결혼 연령이 가족 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책 광고가 판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여러분들이 머리에 넣어주면 되겠죠. 지금 현재 미세먼지가 자꾸만 사회적 문제 되고 있는데 미세먼지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 꼭 시험에 납니다. 내장 변수와 예상 변수는 여러분들 안 해도 되고 절량과 유량은 자료 해석 때 할 겁니다. 자, 회귀 분석이 결국은 이 변수와의 관계를 살피는 이론인데 자료에 해석 때 할 겁니다. 오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이론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정 오류, 일정 오류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인과의 오류, 구성의 오류, 그리고 결합의 오류, 또 3단 논법의 오류 이 네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현상 관련해서는 오류 이 개념으로 많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류 관련된 지문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따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58번 문제. 추론을 묻고 있습니다. 추론은 자 어떤 판단을 근거로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인데 연결이란 것 가지고 판단하면 됩니다. 자, 피션 문제인데 보기가 주어졌습니다. 선택지에 쓰인 보기 기호 횟수를 세는 겁니다. 기억이 하나, 둘, 셋, 리언이 하나, 둘, 셋, 넷, 티것이 하나, 둘. 그러면 리언이 판단 기준입니다.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리언을 찾습니다. 자, 이 리언 진술을 연결할 수 있는 지문 내용을 찾습니다. 자, 꼬리에 정설이라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정설은 이것은 이제 받아들이자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문단에 가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타르 이거 관련된 사례는 정설이지만 나머지는 가설입니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리언밖에 없는 거죠. 기억과 디것은 아직은 가설입니다. 이 지문에 의하면 가설입니다. 59번, 60번, 61번 이와 같이 쉬운 문제는 전 다루지 않습니다. 62번 편의점 왕국이라는 게 있네요. 나 홀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자, 추론하기 어려운 것은 추론입니다. 어떤 판단을 근거로 이 내용을 근거로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입니다. 자, 1번 위층 편의점, 아래층 편의점 여기저기 널려있다 뜻이죠. 4번 편의점 그들만을 이거 또는 어뢰 전쟁. 자, 편의점 본점과 편의점의 관계에서 본점은 갑이고 편의점은 을이죠. 그래서 신문기사에 보면 가끔가다 이와 같은 편이 나오죠. 2번 점포, 수지, 개선. 자, 편의점이
여기저기 엄청나게 늘려 있으면 그 해당 점포는 수지 힘들죠, 맞추기가. 3번 편의점이 이렇게 확산되면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본점은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64번 수자원공사 예시 문제입니다. 이 문제 재미있습니다. 자, 유추를 묻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추론 공부할 때 유추를 잠깐 얘기했었는데 어렵더라도 연결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의 뜻은 두 개 이상의 정보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찾으면 됩니다. 첫 문장에서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있다. 그중 물을 통한 자연재해는 집중 후 형태의 홍수와 물 부족이 원인인 가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꼬리에서 어떠한 의미에서 홍수는 확률에 의한 재해이고 가뭄은 선택에 의한 재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글은 설명문과 논설문 가운데 논설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안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글쓴이는 홍수는 확률에 의한 재해, 가뭄은 선택에 의한 재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강조 표시의 쓰임새, 사용법. 첫 번째, 글쓴이가 나는 이것 중심으로 말할 거야. 두 번째, 내가 표시한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 글에서는 꼬리에서 홍수는 확률에 의한 재해 강조 표시되어 있고 가뭄은 선택에 의한 재해라고 강조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가깝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도시인들은 가뭄으로 인한 재해에 비교적 무감각할 것이다. 쉬운 예로 도시민 생활용수 공급 중단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연결할 수 있죠. 2번 가뭄은 홍수에 비해 예측 가능성이 높다. 자, 또한 가뭄은 홍수와 같이 발생 주기가 비교적 불규칙하다고 알고 있다. 맞다, 그렇다. 그러나 문헌에 의하면 기록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가뭄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반복되는 현상,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있다, 반복된다. 그래서 예측 가능하죠. 4번 홍수로 인한 재해는 가뭄에 비해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자, 이것은 확률 개념과 연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오늘 비올 확률, 오늘 집중호우, 이와 같은 비에 따른 확률, 그리고 가뭄, 이번에 가뭄이 일어날 확률, 오늘 가뭄이 일어날 확률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홍수는 가뭄에 비해서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확률에 의한 재해다 라고 글쓴이는 의미를 부여한 거죠. 자, 3번이 답인데 글쓴이가 주장하고 있는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은 자, 재해가 있다. 물에 대한 재해입니다. 가뭄과 홍수가 있다. 가뭄은 선택에 의한 재해고 홍수는 확률에 의한 재해다. 가뭄을 놓고 얘기한다면 그 피해 빈자가 있고 부자가 있으면 누가 더 크게 피해를 입을까? 빈자가 더 크게 입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버틸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버틸 수 있죠. 빈자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합니다. 홍수 역시 빈자가 있고 부자가 있으면 홍수는 누구나 다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쩔 수 없죠. 물론 또 상대적인 크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증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증가된다. 증가시킬 수 있다. 자, 가뭄이 일정 기간 지속되면 부자들은 버틸면서 한편으로는 그 자체를 경제활동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에 춘공기 쌀을 빌려주고 가을에 받았는데 고리대금이 붙었죠. 그와 같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죠. 의도적으로 증가한다는 이 표현 때문에 틀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은 3번. 자, 65번 문제. A, B 두 개가 있습니다. A는 경쟁이 중요한 이유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가격기구가 어쩌고 B 지문은 사실상 실패다. 스타벅스 충성 고객도 애매했답니다. 그래서 경쟁이 좋다고 막 치달은 결과 고객을 애매했다 이거죠. 고객이 오히려 불편함 또는 피로감을 느낀다 그 얘기입니다. 1번 문제 가로에 들어갈 내용 적절한 것은 자 A 지문에서 꼬리에 자원 효율적 배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격기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배분,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죠. 그래서 답은 1번 또 가격기구라는 표현이 있네요. 여기서도 가격기구가 있습니다. 같은 표현을 찾아가면 됩니다. 추론하기 어려운 것은 2번 문제 근거로 해서 추론하기 어려운 것은 앞에서 내가 설명했는데 1번, 2번, 3번은 경쟁이 좋다라는 생각으로 마구마구 그냥 경쟁만 한 겁니다. 공급자들끼리. 그랬더니 고객들은 오히려 피로감 또는 불편함을 느낀다 그 얘기죠.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타사의 움직임부터가 아니라 시장과 고객의 니즈를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66번 문제 피셋 문제인데 자, 이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어려운 지문을 읽고서도 충분히 답을 찾는 연습을 했습니다. 자, 때문에라는 표현이 있고 하지만이라는 표현이 있군요. 그러면 이 두 개 동그라미 치는 순간에 답은 찾을 수 있죠. 기억 A 온도계는 잠열을 직접 측정할 수 없었다. 자, A에서는 녹을 때까지 지속되었다.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그래서 없었다. 니은 완전히 녹지 않은 것은 잠열 때문이다. 이를 잠열이라 불렀다. 연결되고 디귿 완전히 물로 바뀔 때까지 A의 얼음물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지속된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다 옳습니다. 자, 기억이 한 번, 두 번, 세 번, 니은 한 번, 두 번, 세 번, 디귿 하나, 둘, 셋 전부 다 같은 횟수로 쓰였죠. 67번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십시오. 68번 문제 변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2차 가공 대상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학생들이 1차, 2차 구분되느냐 묻는데 암기식 접근하면 안 됩니다. 1차, 2차는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죠. 지문에서 실내 공기질의 오염 정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독립변수이고 인체, 영향은 종속변수죠. 자, 그럼 선택지에서 습도, 혼잡도, 농도 이 세 개는 독립변수에 대한 얘기고 질환자에 관련된 얘기는 종속변수에 대한 얘기죠. 69번 커피 전문점 적절한 소음이 따르면 집중력을 높인다. 소음보다는 옆 사람의 공이 더 크다. 집중력을 높이는 데는 4번 커피 전문점에 가서 공부하면 성적이 오른다라가 아니라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 얘기죠. 거기도 조건이 따라야 합니다. 소음 있어야 하고 옆 사람이 있으면 더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성적까지 오른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70번 자, 어쨌든 추론과 등록의 관계인데 추론은 항상 등록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데이터는 등록이 더 크죠. 71번 자, 구성의 오류에 대한 얘기입니다. 답은 3번 저축은 나에게 좋은 겁니다. 자, 소득은 지출과 저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자, 지출에는 또 소비 지출과 비소비 지출 이렇게 또 나눌 수 있겠죠. 자, 소득은 일정한데 내가 저축을 늘리면은 결국은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비소비 지출과 소비 지출 가운데에서도 소비 지출이 줄어들면은 소비가 감소하면 생산이 감소하고 생산이 감소하면 국민소득이 감소하고 국민소득이 감소하면 또 역시 소비가 감소하고 이와 같은 악순환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저축, 사회 구성원 전체가 저축하러 가면 국가 경기는 안 좋아진다 그 얘기죠. 구성에 대한 오류입니다. 자, 케인즈 관련 이론
자주 지문으로 등장합니다. 72번 구성의 오류의 반대입니다. 전기를 덜 먹는 조명 바꾸면 난 돈 적게 들죠. 사회 전체가 이렇게 조명을 바꾸면 사회적 후생은 커집니다. 그래서 답은 3번. 73번 문제. 자, 결합의 오류에 대한 얘기. 74번. 역시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75번. 답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론에 따른 해석이고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쌤은 원리와 개념을 강조합니다. 수고했습니다.